자, 그래서 이 세상은 있는 것이 표현된 세상이다를 아시면 돼요. 있는 것이 표현되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표현한다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표현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과연 내가 볼까? 우리 있는 그대로 많이 못 보죠. 사실은. 과학이 이야기하는데 과학이 과연 있는데 그대로 보게 만들까? 사실 있는 그대로 만들까요?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엑셀에라 지금 MRI 해. 보면 여기서 막 내가 지금 병이 있는 것이 보이죠? 실시간으로 보이죠? 자, 그럼 내가 거기서 몸에 진단해서 여기 오는 게 그 사이에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0.1초라도 걸리죠? 그럼 우리 요걸 사진에 탁 뽑아가지고 탁 보여주죠? 당신 암이에요. 요건 과거까지. 우리 아무리 이 세상은 순간의 찰나에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려고 찍어, 시간을 찾아보려고 찍어, 현상을 해보면 딱 정지되어 있죠. 이 찰나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다가 표현돼서 과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는 무엇인가 하면 표현된 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뭐야? 사람들이 나 힘들어본 대로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니야. 이제부터 좋아진단다. 그거는 네가 그동안에 승리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게 표현된 것 뿐인 거야. 지금부터 좋아지면 확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해. 절대로 그거 따지면 안 돼. 자, 이거는 정말 관심 있는 거예요. 원으로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는 거. 영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자, 여기는 뭐요? 영도는 뭔가 하면 육체가 있다. 물질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세상.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 뭐야? 집착하는 세계. 집착과 욕심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집착과 욕심의 세계고 이거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의 영역. 내가 이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저 나쁜 놈 죽이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집착과 욕심, 생각이 욕심을 만들고 집착을 만들고 이걸 뭐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다. 우리 행복하려고 태어났죠? 행복하려고 돈 벌죠? 근데 행복 가까이도 못 가지. 돈이 있어도 행복,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계속 불행 속에 삽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옳고 그르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가 여기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 용어로 탐진치 삼악이라고 하나요? 탐은 뭐요? 욕심이죠. 네. 진은 뭐요? 분별심. 맞죠? 분별심. 치는 뭐요? 어리석. 요거 속에서 여기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역에서는 다 이런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도 피할 수가 없다. 예전에 한 여자가 남편하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남편하고 죽겠다고 정말 이혼하고 싶겠다고. 우리도 되게 그렇죠? 정말로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내가 칼로 찔러 죽이기 싫다고 하도 찾아와서 이야기하길래 내가 잠시 어떻게 이야기해서 우리 나 아는 사람 거기다 이제 아주 깊은 이렇게 수련원 같은 데 이제 보내놨어요. 보내놓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잘 지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지내놓으니 한참 있다가 한 며칠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 밥이나 잘 먹는가 모르겠다. 자, 이걸 피해서 도망을 가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망을 가면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까요? 안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부부하고 살다가 이 남편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 B라는 사람이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해요? 이 남자를 알아차리면 가서 싸우고 처남인들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뭐죠? 그러니까 각서 쓰고 한 번만 더 하면 뭐 재산 뺐더니 많이 이혼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여기 와서 붙어가 있을까? 또 다시 나갈까? 왜 나갈까? 원래 여자를 좋아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다 원래 바람 거랑강탕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밀어내는 마음 때문에. 자, 이 남편은 여자를 싫어해서 나갔잖아요. 싫어해서 나갔다면 이 여자도 싫어해야지 되지.
근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또 다른 상황에서 좋아하는 파동을 나가는 거죠. 우리가 술집에 가는 이유가 술집 아가씨 있는데 술집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요. 솔직히 내 마누라보다 덜 예쁘거든요.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 내 마누라만큼 정숙하지를 못해요. 품행도 안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 술집 여자들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모멸감 더 듭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가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막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막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해. 근데 부끄럽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 남자들끼리 좋기는 하죠. 그때 좋아 보이겠지. 근데 솔직히 되돌아보면 부끄럽죠. 왜 술집에 가는 이유를 하면 술집 아가씨들은 항상 예예요. 무조건 예입니다. 무조건 예. 정말 짓궂은 일을 시켜도 뭐야 무조건 웃으면서 예하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 뭐야 이 마누라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아까 그 사람처럼 15년 차 동안 15년 동안 내가 행복했는데 10일밖에 쓰다는 얘기인 거야. 100일밖에 쓰다는 얘기야. 남편은 인, 연, 과에서 남편은 원래 그대로 있던 사람이요. 그때 울어서 남편이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원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막내가 왜 그거를 모시고 뭐 하고 그런 연을 만나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남편은 변함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요? 자기가 연이 남편이 내 남편은 사랑이 많은 남편이 보기 시작하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모든 것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다? 오로지 물질이 존재한다. 육체가 존재한다. 바꿀 수 없다는 세계입니다. 저는 90도에서 180도 영역. 자, 이 영역은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공부 조금 했는 사람들이 나와요. 조금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는 생각의 영역이요. 여기는 업의 영역입니다. 업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업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까르마아이라고 이야기해요. 까르마아이. 그게 내가 그동안에 예전에 뿌렸던 것이 나를 요거는 현상에 떠도는 생각이고 요거는 뭐예요? 나의 잔재태 쭉 나를 왔던 것들이 이야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나의 역할들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어떤 직장의 사장이고 무슨 생명산 운동본부 대표가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역할과 집착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드러난 것과 생각이 하나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돼요.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은 저거는 뭐야 마음에서 업에서 나타났다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색적 시공 물질은 뭐요? 모든 것이 공하다. 공한 것이 바로 물질로 나타난다까지 생각을 합니다. 데카르트 나를 생각한다. 호로 존재한다. 제가 우리가 내가 공부 단계 원효대사 이야기 해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직까지 생각의 영역입니다. 자, 물질이 없다. 없는 것이 물질이다. 이건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지. 아직까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님이나 아니 공부 많이 했는 사람이 세상은 하나예요 하면서 색적 시공 공적 모든 게 공예요 하고 무예요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 생각의 유리에 잡혀있는 거야. 지금 깨달은 공부 견성했다는 사람이 겨우 여기까지. 지금 보면 내가 한 바퀴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 여기까지. 생각에서 공부를. 그래서 체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 자, 체험했다. 내가 번쩍 뭐를 봤다. 내가 뭐를 체험했어요. 뭐를 했어요. 뭐요? 다가 생각의 영역인 거지. 그 체험해서 뭐 하려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다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은 뭐요? 공에 집착한다. 그래서 허무하다. 세상은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내게 세상 일도 잘 안 하고 산으로 가고 상당히 소극적인 삶을 변하고 이렇게 됩니다. 180도에서 270의 영역. 자, 이 영역은 뭔가 하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이전의 세계예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다. 자,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nothing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나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나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뭔가 하면 진공의 영역입니다.
진공의 영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 색과 공, 드러난 것과 이것이 하나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요거는 절대의 영역이라 합니다. 절대의 영역이다. 자, 근데 이 영역에 가면 어떻게 되나 하면 자, 깨달음이 뭐예요? 하면 여기는 내가 설명해 주죠. 깨달음은 자, 저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걸로 하는데 여기 가면 생각이 끊어진 상태니까 말로 표현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박수를 딱 치고 한 방 때리고 활 하고 이런 쪽이 어딘가 하면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아주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2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가요? 여기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차나 한잔 하시게. 그 다음에 깨달음이 뭐야 하니까 똥심 막대기, 마삼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라고 말하는 순간 다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 이전의 상태,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하듯이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그거 아시나 모르겠다. 구지하상 제가 이야기해드렸던가요? 구지하상 이야기 안 했던가요? 이 영역은 뭔가 하면 그 구지하상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중국에 보면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구지하상.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법을 구하러 와요. 정말로 대단한 법을 구하러 오고 세상에 깨달음을 구하러 오고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손가락만 딱 이렇게 들어 보여요. 손가락만 딱 들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님 대단하다고 막 깨달았다고 이렇게 딱 다 가요. 근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바깥에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고 없는데 그 시자 스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와가지고 저 스님 어때요 하니까 이 사람도 스님 흉내를 탁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배웠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역시 우리 뭐 상자 스님 대단해요 하니까 얘가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구지 스님이 갔다 와가지고 뭔 소리 하나 하면 오늘 어땠니 하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제가 손가락을 탁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갔습니다 해서 이 구지 스님이 뭐요? 손가락을 바로 딱 잘라. 애가 막 울면서 뛰어가는데 뒤에서 얘야 하고 부르는데 얘가 그 순간에 구지 스님이 딱 이렇게 보였거든요. 이 순간에 탁 깨쳤어. 뭘 보고 깨쳤을까? 뭘 보고 깨쳤을까? 없는 손가락을 세워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손가락 잘렸잖아. 없는 걸 또 다시 세워보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한 것이 아니라 없지만 있는 것처럼 너 생명의 본질을 보라는 얘기잖아. 언어를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말하기 이전의 상태. 이 아이는 스님이 수없이 내세워보고 법문하는 옆에서 다 봤겠죠. 누구보다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고 아무리 말로 설명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에만 매이는 거야. 생각 속에만 매이는 거야.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요? 한순간에 이거를 생각을 딱 잘라버리죠. 지식체계 다 잘라버리죠. 그동안 책에 봤던 정보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아버지예요? 뭐 어머니예요? 아들이에요? 회사 사장이에요? 뭐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지기직하면 다 잘라버리고 겉모습을 보지 말고 뭐요? 없는 데를 다시 보라. 딱 잘라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뭔가 하면 이쪽의 영역인 거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 다 넘어선 영역이다. 자, 그 다음에 270도에서 300도에 이걸 뭔가 하면 요거는 있는 그대로. 다시 여역. 있는 그대로의 뭔가 하면 부처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세계, 여여한 세계라고 해요. 요거는 뭔가 하면 여기 똑같아요. 360도는 영도하고 360도 똑같죠? 요거는 서보라예요. 서보라이고 요거는 뭐예요? 비가입니다. 똑같지만 뭐요? 내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 True like this라고 이야기해요. True like this.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와 안과 박이 없습니다. 안과 박이 따로 없어요. 원조 대사가 어디로 다시 간다 했죠? 중생들한테 가죠. 중생한테 갔는데 중생들 구제해주러 갔어요. 배우러 갔어요. 배우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다 보는 겁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하늘을 볼 때가 있는 대로 하늘을 보면 돼요.
배고플 때 나는 뭐야? 밥을 먹어야 돼. 자, 보세요. 나 배고파요. 사람들이 배고파요. 자, 진리마다 달라집니다. 자, 나 배고파요 하면 여기는 뭐요?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 너 가서 밥 먹어. 맞지? 아니요. 나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나 배고파요. 선생님이 저한테 배고파 했어요. 야, 너 배고프고 둘째치고 나도 배고파. 무슨 소리 하니? 지금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밥 먹어. 너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근데 이 영역은 뭐예요? 똑같은지만 밥을 주자. 밥을 줘버린 상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막 힘들어하고 직장 못 잡고 이야기하면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을 줘야지 되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지 그걸 가지고 내가 뭐를 체험하라고 뭐를 체험하고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 초능력들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뭐 초능력도 나오고 뭐 세상도 보이고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실제로 이해가셨던 게 뭔가 하면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 서산대사는 저처럼 덩치도 작아요. 아주 이렇게 덩치도 작고요. 사명대사는 군인 출신이죠. 전장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스승을 찾아가지고 서산대사를 만났습니다. 사명대사도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영리에 가서 만납니다. 근데 막 대단한 선임을 해가지고 이제 절로 가는 중에 이제 공부하러 가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와중에 사명대사가 뒤에 따라가고 서산대사 이렇게 가니까 노인네가 척지 걸어가니까 뒤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기울 장대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뭐를 가르치지? 도대체 저렇게 노인네가 가르칠 힘이 있을까? 상당히 여성스럽거든요. 저 양반이 나를 도대체 무슨 가르치지 하는 의심이 싹 드는 거야. 그리고 가는데 거기 폭포가 밑으로 떨어져 나가 순간에 폭포가 거꾸로 쫙 올라가는 거야. 이 사명대사가 엉덩방을 확 찢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승님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서산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을 닮았고 네 마음이 거꾸로 서니까 거꾸로 올라간다. 큰들하고 스승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쫙 내려가서 초능력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이 다 뭐를 원해요? 이걸 원하는 거야. 깨달음 공부 조금 했다는 사람들 다 뭐요? 병낫기를 원하고요. 남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걸 하기를 원하고 시크릿이 여기 나와요. 내가 신경을 써서 돈을 끌어모으기를 원하고 정말 말 수 없는 그건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되게 여기서 다 좌절해요. 여기에서도 자살한 사람 많아요. 공인하니까 공하고 공항에 내주신데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산속에 가서 근무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산속에서 돈 닦는 사람들 다 여기에. 그 다음에 남이 병을 나사준다, 뭐를 한다, 뭐 돈을 1,000만 원 가져오면 뭐 까르마를 알게 해준다, 어디에 다 여기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불교 방송국에서. 그분도 뭐야? 여기 매달려가지고 TV에 난리 났었습니다. 한 방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뭐야? 있는 그대로 딱 다시 옵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와야 거기서 세상이 보이기를 시작을 해요. 자, 요것만 한번 맞힐게요, 오늘은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영도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하면 여기는 뭔가 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아니라 색적 시색 공적 시공 있는 그대로요. 색적 시공 색적 시색 그 다음에 공적 시공이란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경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어디까지 더 들어가야 돼요?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실제로 대승불교나 우리가 존재의 이유는 뭔가 하면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뭔가 막 그 남편이 좋아져 아내가 좋아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남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건 뭐예요? 남이 행복한 걸 봐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책은 책이에요. 연필은 연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책은 책이고 연필은 연필 있는 그대로밖에 못 봐.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호가 분명히 갈리죠. 저 사람 공부도 못하는 사람, 항상 실패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무능해요. 그래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아까 그 남편이 가구점 하는데 15년 동안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더 나빠졌지. 자, 그런데 여기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라 했죠. 하나의 영역이라 했죠. 그래서 뭔가 하면
책은 연필이고 연필은 뭐요? 책이다 이렇게 됩니다. 너 하나가 없다. 아 세상은 하나예요. 하나니까 뭐 우리 내가 뭐 세상은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남에게 나쁜 짓을 해도 돼요. 부처님 손에 죄를 떨어도 돼요. 도덕을 파괴하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영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기는 180도 이영역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를 그 이영역 생각을 넘어선 상태를 했죠. 그래서 책이 뭐예요? 책이 뭐예요? 책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박수를 딱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씩 웃어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깨달아야 뭐예요? 하면 그래 밥이나 먹지 설거지 했는가? 이영역이 가는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18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탕하고 할 소리 난다 했죠. 그 다음에 270도 여기를 보면 완벽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자유의 영역이 뭔가 하면 여기서 어떤 대답들이 나오나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똥침 낙대기 하듯이 책은 뭐요? 책은 하늘이다. 책이 날아간다. 책이 새다. 그 다음에 연필은 뭐 파랗다.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 거야. 이게 뭔가 완전 선문답이 이영역입니다. 선문답. 우리가 선문답 한다 하잖아요. 책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책은 뭐요? 책은 뭐 날아다닌다. 책은 뭐 하늘이다. 책은 파랗다. 연필은 뭐예요? 뭐 연필이 우주다. 뭐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이영역.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모든 것이 지금에서 내가 완벽한 자유로움과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색적시공 이걸 내가 가보다 틀고 앉아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나도 없는 걸 알아가지고 완전한 자유로 가가지고 다시 360도로 올 거야?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완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문제.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자신과의 소통은 내가 뭐예요? 위대하다는 걸 아는 거야.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소통, 아까 그 남편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남편하고 소통은 무엇인가 하면 너도 똑같이 나처럼 위대하고 감사와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사회와의 소통. 원래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 역사가 말해주는데 폼페이 같은 데도 보면 표가 있었어요. 표.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 자 여기에는 이 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유부녀, 여자들은 보지 마세요 하는 표가 다 있었어요. 너무나 음탕하고 도덕에 문란된 것들을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이 세상대로 살다 보면 도덕성이 다 땅에 떨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자, 내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게 탐진치 요거 때문에 낸다 했죠. 화를 내는 이유들이 또 보면 자신이 위대한 걸 몰라서 화를 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어난 상황이 진짜인 줄 알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자기 남편한테 화만 내는 남편 너 사실은 그랬을까?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받았던 자기 분별심, 교육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그게 납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요? 계속 화를 내죠? 화를 내면 그 상대도 나빠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모여있어요? 안 모여있어요? 모여있죠. 그럼 어디로 나타나? 도덕성이 땅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폭스바겐. 그건 나름의 정의롭다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독일하고 둘 다 전등 국가죠. 근데 일본 애들은 사죄하지도 않고 그대로 넘어가고 독일은 지금도 전쟁에 했던 사람들은 다 사형시키잖아요. 다 재산 추진하고 이렇게 갑니다. 조금이나 했던 사람들. 그러나 역사 앞에 사죄하고 무릎 꿇고 나름의 정의로운 나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폭스바겐. 그렇게 자랑하는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대응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이유들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실이 뭐예요? 최순실 개인이 나빠서 그렇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뭐예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너 때문에 집착을 해가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 과연 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어떻게 존재할 거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위대하다는 걸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도 위대한 걸 보자.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래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 왜 이런 공부해요? 선생님들 왜 공부해요? 왜 이런 공부할까? 나 행복하려고요. 우리나라는 앵간히 우리나라에 태어나기만 해도 먹고 살아요. 지금 내가 동남아에서 돈 주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할까를 한번 봐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 영역에 있으니까. 내가 그 국민학교 졸업할 무렵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동술 선생님이었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졸업하기 전에 저를 불러요. 제가 그때 그 정규 어린이 회장했습니다. 나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나를 부르다 그 선생님이 순환하기를 이해하니까 내가 받는 여지껏 교편 자문 중에 네가 최고였다. 정말로. 근데 지금 보니까 나 혼자 했는 게 애들한테 다 이야기했는 것 같아. 너 정말 최고였다. 너는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내가 나한테 몇 가지 당부를 하나 라고 이야기했는 게 뭔가 하면 너는 어쩌면 평생 공부를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네 공부가 초등학생들 아니면 할머니, 무학자든 할머니든 몇 날 며칠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해라라고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요. 지금 할머니들하고 이런 이야기해도 몇 날 며칠 해요. 아이들하고 해도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 석박사들하고 이야기해도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하나 있었고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일본이 미쯔비시를 이야기를 해줘요. 정경숙을 이야기해줍니다. 정경숙을 이야기해. 정경숙이 뭔가 하면 일본을 끌어내는 그 경제 정치계에 있는 그 스칼라 스쿨이에요. 거기서 그 제자를 양성해냅니다. 우리나라도 SK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SK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유공이었잖아. 기름하고 SK 성경서마트 교복하는 회사 100위권 바깥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위권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물론 KT 휴대폰 그 인수했지만은 그 인수 밑작업이 누가 있었어요? 장학퀴즈 했잖아. 장학퀴즈에서 그 장학금 받은 애들이 전국에 내놓으라는 애들이죠. 장학 1등, 연말 장학 1등 했는 애들. 걔들 우리나라 뭐예요? 상류층으로 다 들어가지. 걔들이 서류 작업에서 누가 갖다 바쳐? SK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SK가 뭔가 하면 재기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경숙이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하면 너는 공부를 하되 네 공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때는 정치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걸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당부했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정경숙이 꿈이었지만 이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가 제 꿈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했는 게 뭔가 하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자, 네가 살아가는 이유, 네가 공부하는 이유를 옛날 이야기를 들어서 해줍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뭐 16, 17때 보면 세상 공부하러 가잖아요. 쌀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집 나가서 누구 밑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가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다 공부하지만은 우리나라 학교 때도 별로 안 좋아요. 학교 때도 뭔가 하면 가정에서 가르치던 게 안 되니까 매뉴얼을 시킨 거예요. 특히 학교는 뭔가 하면 산업화의 욕구만 키워냅니다. 어떻게 하면 산업화를 빨리 만들어낼까? 뭐요? 모든 과목들이 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산업화할 거를 인재만 빵빵빵빵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창의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게 도덕성도 안 들어가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가르쳐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찍어내면 되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불과 100년도 그 전에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 공부하러 갔어요. 김구 선생도 그랬고요. 세상 공부하러 갔는데 겨울에 한 마을에 가니까 그 배 짜고 물감 옷에 물감 들이는 그 마을이더래요. 근데 다른 집에는 겨울 되니까 손이 다 터가지고 뭔가 하면 이게 겨울에 물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집에만 손이 안 터더래. 근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걸 가르쳐 달라 하니까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자기만 이제 물리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에 이제 취직을 해요. 취직해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2년, 3년 일을 하다 보니까 손 안 트는 비법을 배우는 거야. 자기도 이제 그걸 배웠어.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배워가지고 어디로 찾아가요? 국방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국방부. 직업으로 말하면. 국방부 찾아가지고 뭐를 가르쳐줘? 겨울에 동상 안 걸리고 손 안 트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겨울에 전쟁은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러시아 넘어가다 동상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겨울에 손 안 터고 동상 걸리면 이기는 거야. 정군이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뭔가 하면 정군에 손 안 터고 이걸 배웠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승을 하잖아. 이 사람이 뭐야? 국방부 장관까지 됩니다. 그 선생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배운 걸 어떻게 쓸래? 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나한테.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모토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채채파리 아시나요? 채채파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채채파리. 들어봤어요? 채채파리. 신기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파리예요. 근데 이 파리는 사람 피를 빨아먹어. 모기처럼.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채채파리한테 물리면 피를 빨아먹고 사람이 죽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 뭐 생물 시간인가 세계사 선생 옛날에 보면 선생도 보면 전공 안 했어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때 80, 70 몇 년도고 제가 81학번이면 70 몇 년도입니까? 그때인데 그 선생이 와가지고 뭔가 하면 야 아프리카에 가서 채채파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 파리가 사람을 물면 죽는단다 하는 우리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쫑긋쫑긋하고 반응을 보이니까 선생이 막 신이 나서 막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던 내 친구 하나가 손을 이렇게 들면 선생이 질문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질문해봐. 질문 나오면 정말 좋잖아요. 선생이 하니까 하는 소리가 선생님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하는 거야. 이 선생이 인상이 탁 찍어서 시계를 딱 불러. 몇십 개 나와. 때리는데요. 우리가요 창문 열고 도망가라 할 정도로 때렸어요. 우리 때 많이 맞았죠. 우리는 막 맞는 게 다 맞잖아요. 선배한테 맞고요. 선생한테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막 이거 뭡니까 이거 출석부 긴 거 가지고 막 때리고요. 막 이렇게 그런 선생도 있었어요.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승질 나가지고. 그거 하나 물어봤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요걸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인 거예요. 또 중학생, 중2인가 중3 때, 그 선생 별명이 늑대였대요, 늑대. 늑대라 가지고, 애들이 보면, 우리 수업 시간에 보면, 막 놀다가 뭐 수업, 시작 동네 선생 보면, 야, 누구 온다, 야, 늑대 온다 하고 막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야, 늑대 온다고 했는데, 선생이 바로 뒤에 있었는 거야.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야. 아이들이 완전 막 찬물 끼얹어서 탁 되는 거야. 선생이 출석부를 딱 놓고 하는 소리가 너들 나보고 늑대라고 했지. 하니까 중2, 중3 된 애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면 그래 잘됐다. 우리 공부 딴 거 하자. 하면서 이 사람이 뭐를 가르치나 하면 토마스 홉스가 했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고 딱 적어요. 이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극한상에 가면 사람은 사람을 서로 해치게 된다. 체르노빌. 지금도 보면 뭐요? 최순실이 막 살려고 막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죠. 사람은 사람에게 때로는 늑대가 된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쫙 풀어내니까 중리 애들 데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하고 이런 이야기 했겠죠. 좋은 이야기 했겠죠. 아이들이 싹 감동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있던 아이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아져가지고 프랑스 외교관으로 갑니다. 외교관으로 갔다가 출세했죠? 거기서 뭔가 하면 서울대 교수로 돌아와요. 돌아가지고 인터넷에 그 늑대 선생을 찾는다고 올렸습니다. 자, 우리 왜 공부하죠? 지금 이 시간에 와셔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공부하고 행복을 공부한다는 거는 나의 행복일 수도 있어요. 나부터 행복하면 되니까. 근데 정작 그래서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이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만 했는 사람들이 세상 잘 살던가요? 우리 어제 동영상 봤죠? 어젠가 그젠가 암 상당히 속옷은 사람이 암이 걸린다. 뭐요? 암이란 뭐요? 자기 세포만 커지는 게 남하고 교통하지 않고 자기 세포만 커진 게 암이잖아요. 암은 뭐요? 남이잖아요. 남하고 모든 것을 담을 쌓고 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법칙에서 그렇게 봅니다. 나만 알고 남에게 도와주지 않고 나만 알고 남을 찌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암에 걸린다. 병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 했죠. 암 병균을 내가 연구하려고 배양을 시켜요. 우리 결핵균을 가지고 배양을 시켜. 그러면 거기 균이 약해지죠. 왜 그래요? 1대 2대 3대 내려가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1대 2대 3대 내려가도 더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배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먹을 걸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지.
내가 적대시지 않고 내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은 걸로 순한 걸로 바뀌고 버리거든요. 우리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동철 선생님이 저한테 줬는 세 가지가 제가 살아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세상을 하고 소통하고 세상을 나누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야지 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최순실이요. 정말로 그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최순실이랑 박근혜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들은 나빠요. 국회의원은 인기 좀 주면 돼요. 돈 좀 있으면 돼. 텔레비 잘 나오면 돼. 마누라 잘 만나든지 남편 잘 만나면 돼요. 이거 동네에서 거기 하면 되잖아. 근데 대통령은 뭐예요? 철학이잖아.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거대한 우리나라의 철학끼리 부딪힘이잖아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 그 다음에 보수라는 이름 아래 새누리당 옛날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앉는 거를 지지했는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지지했는데 개개인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아닌, 보세요. 우리가 저 실상에다가 현상이랬죠. 요건 실상에다가 다이아몬드라처럼 현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묻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선택했는 우리들이 정말 부끄럽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저는 또다시 희망을 보는 게 뭔가 하면 스스로 몰락이잖아요. 진짜 아닌 거는 우리 마음에 붙이게 진짜 아닌 거는 떨어져 나간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병 걸리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남을 미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병이 걸리고 이상한 것들이 생겨. 집안이 망하고. 근데 뭐야 이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했잖아요. 지금 최순실이 정말로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로 기회로 봅니다. 왜 기회로 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민족의 대단한 의도요 새로운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뭐요? 일부 면에서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무조건 너 때문에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의 도도한 철학 가치가 제대로 나오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방향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도덕성 회복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일제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독립이 되었죠. 나라가 갈라지죠. 전쟁이 일어나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보선이 이승만이 해야 되니까 누구 돌아요? 박정희 돌아죠. 박정희가 김정일 총에 안 맞았어도 우리 그때 다 끝났습니다. 사실 다 끝나. 유신은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뭐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두환이 도둑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3.1운동이라도 안 해서 우리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의 가치를 가거든요. 지금 도도한 물길을 우리 가는데 우리 국민의 선택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번에 100만 명 모였잖아요. 저는 가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요. 감동이었고.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쓰레기 하나 없었단 말입니다. 요만한 아이들이 나와서 쓰레기 줍고 그 경찰 아저씨들한테 예전에 경찰 앞에 그 폴리스만 했지. 우리 보고 서는 거야. 경찰 지켜준다. 위대한 거였거든요. 이거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도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끼어서 뭔가 하면 도덕성 해보러 나가야 돼. 옛날에는 뭐요? 김누가 죽고 누가 쏴주고 이한열이 죽고 박정철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박정희가 죽어야지 바뀌었잖아. 지금 스스로 물러가잖아. 내부에 몰락이잖아. 도덕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홍익인간의 철학가치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뭘 할 건가의 문제인가? 남의 그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뭐요? 내가 있는 그대로에서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인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손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최순실이 나쁘다고요? 물론 나쁘죠. 근데 최순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게 되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그쪽 당들 제 고향 김천, 경상북도, 대구는 무조건 찍잖아요. 콘크리트 지지경을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공천할 때 금이 작가들이만 최순실 나오게 한 방에 다 깨졌죠.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게 뭐예요? 최순실 하나로 없어졌지? 또 볼까요? 지금 대학생들 그 20년 동안 사회에 눈 감고 있었죠. 사회 문제에 대학생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걸 끼워넣으려고 행동하는 지성인들이 정말로 그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 시대에 딱 나와야지 돼요. 근데 안 나왔죠. 그걸 우리 프레임을 그렇게 걸어버렸지. 국가에서. 어떻게 걸어버려요? 먹고 살기 바쁘다, 스펙 쌓아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나왔죠? 5공화국 때 뭐를 걸었어요? 전두환이가.
우리 국민한테 뭐를 그래요? 삼에서 정책, 우민화 정책을 하잖아.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겠다. 우리 정말 미치는 겁니다. 우민화 정책. 3S, 스포츠, 스피치, 섹스. 다 하자. 국민이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 근데 요번에 뭐야, 그 이명박하고 누구요? 그 박근혜 돌아오면서 뭐를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못 나오게 민간단체 수없이 만들어버렸잖아. 어버이연합부터 시작 다 만들어버렸죠. 젊은이들이 안 나오잖아. 근데 최순실이 나오면서 지금 누가 나오기 시작해? 젊은 친구들 막 나오잖아. 이 깨어있는 양심들. 파릇파릇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 최순실이랑 또 뭐 전쟁 부추기는 세력들 지금 한 바퀴 다 쟁져버렸죠. 이때 우리 선택이 뭐 해야 되나 하면 깨달음의 공부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도다 물길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살리고 죽이면 누구한테 달렸어? 스들린당에 달렸습니다. 내가 가서 돌을 던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뭐요? 도덕적으로 살면 되고요. 남에게 웃어주면 되고 손 내밀어주면 되고. 딱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요? 화안, 에어, 찬탄이랬죠. 항상 기쁘게 웃자.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웃음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웃음이니까. 끊임없이 웃음을 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웃어주겠다. 끊임없이 웃어주겠다. 그 다음에 뭐요? 사랑의 말. 정말 훌륭해요. 대단해요. 야, 정말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돼? 안 해요. 지금부터 좋아지는 거야. 그림자는 다 떨어져 나가고 껍데기는 가라. 살아있는 우리들이 알맹이에 태어나온 시기다. 우리 뭐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나 대동제를 봤습니다. 손 내밀어주고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세계 정신 지도국이 될 겁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잘 살게 되면 졸부 나라 됩니다. 우리나라. 창피한 나라가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사상의 지도국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찬탄까지 해야 돼.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다니. 한다면 누가 좀 먼저 좋아질까? 나보다 먼저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힐링 소사이어티. 나는 이 사회를 살리는 힐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 하나 문제 같으면 돈 가지고 나 혼자 살면 되고 뭐하러 공부하러 나오느냐고. 나 하나 행복하기는 너무 쉬워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월급만 받으면 돼요. 안 잘리고 다 행복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깨달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인류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인 거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밑바탕이 뭐예요? 감사잖아. 여기서 뭐가 되나 하면 내가 이 사회에 뭐가 돼야 되나 하면 깃발이 돼야지 돼. 내가 가서 깃발 꼽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야지. 저는 어디 가더라도 예전에 내가 쫄단방에서 노가다 현장을 가니까 제가 가니까 청소 다 하고 일일이 인사하고 하니까 거기에 산업재해들이 툭 떨어지는 거야. 성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막 싸우고 막 사람들 그렇게 불나일어나는데도 저는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사람들이 싹 조용해지고 막 웃기기 시작해요. 뭐요? 나는 깃발인데 이 사회를 옛날 전쟁할 때 뭐요? 우리 기마전 해봤는데 깃발 몇 개면 저런 거잖아. 기술은 뭐요? 어때요? 깃발만 꼽아도 되는 거야. 그거 보고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사상의 상징성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 인류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하는 깃발이 돼야지 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뭐 해야 돼요? 나팔이 돼야 돼. 이 사회를 위해서 당신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좋아. 뭐가 힘들고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야. 좋아져. 반드시 좋아진다. 좋아지게 될 거야. 우리 전화 오면 뭐라고 이야기 해서 그냥 그래. 그냥 살아. 야, 어디 좋은 것도 아니야. 야, 괜찮아질 거야. 힘들더라도 좋아져. 괜찮아. 나 지금 좋아. 우리 보면 너 어떠니 하면 나 좋아하면 돈 빌려달랄까 봐 그 소리 잘 안 하지. 남이 한번 물어보면 나 안 좋다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 아니야, 나 좋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살만해. 너무 좋아. 그럼 반드시 좋아질 거야. 라고 뭐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좋은 걸 날리는 나팔이 돼야 돼. 나는 뭐가 돼야 돼? 거울이 돼. 이 세상을 다 비춰내고 환하게 비춰내는 우리가 거울이 되어야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가 나오고요. 이 세상에 존재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화강을 마치는데 거창하게 진리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건가 문제인 거지. 행복은 누가 행복을 줘요? 승리가 행복을 하게 준다. 나한테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을 봐내고 마음의 법칙. 관한 대로 나온다. 베풀면 베풀어진다.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우린 결과의 법칙. 그래서 뭐요? 나는 끊임없이 세상과 상대를 향해서 감사를 베풀면 반드시 내가 행복해진다.
그 행복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면 나를 보는 상대가 어떻게 돼요? 행복하겠죠? 우리는 마주보기잖아. 내가 남을 보고 내가 내 얼굴 이상이 달라지잖아요. 내 행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사회가 밝아질까 안 밝아질까요? 밝아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 암울한 시기에 그래도 사랑을 있어요. 이 암울한 시기에 그래도 행복은 있고요. 그 행복이 바로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고 여기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8강 동안 했는데 오늘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내가 따로 이 세상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좋은 면, 사랑과 감사의 인간의 본질을 본다면 바로 행복해진다. 그 행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1강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예, 박수 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